중세를 생각하면 흔히 더럽고 야만적이며 낙후된 시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앞선 생존주의자들도 완전히 간과한 생존 기술들을 실제로 터득했다면 어떨까요? 전기, 현대 도구, 인터넷 없이도 중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조건에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하고 먹이며 살려주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잊혀진 중세 생존 기술 7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한 가지 사실이 공개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회복 탄력성에 대해 뭔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1. 공동체 지식 네트워크.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 책이 보급되기 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시절, 중세 공동체는 오늘날의 생존주의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단 한 페이지나 화면도 없이 중요한 생존 지식을 보존했던 회복 탄력적인 인간 기억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저장 매체인 인간의 정신에 의존하여 공동체 전체에 분산된 살아있는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존 지식은 의도적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용식물을 식별하는 방법을 알았고, 다른 사람은 언제 수확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것들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함께 모든 것을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리듬, 운율, 멜로디를 오류 수정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노래와 창가는 식물 사용법과 날씨 패턴부터 복잡한 건축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했습니다. 누군가 가사를 틀리면 즉시 분명해졌습니다.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심지어 풍경도 기억의 역할을 했습니다. 마을의 배치, 특정 나무의 위치, 표시된 돌 등 이 모든 것이 물리적인 기억 촉발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수 지식을 심어주는 게임을 통해 일찍부터 훈련받았습니다. 간단한 숫자 세기 운율은 어떤 베리가 안전한지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노래 경연 대회는 가죽을 태닝하거나 곡물을 저장하는 단계를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진보된 기능은 중복성이었습니다. 동일한 지식이 노래, 이야기, 사물 배치, 신체 움직임 등 여러 방식으로 저장되어 한 가지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들이 그것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시적인 구전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드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서버보다 훨씬 더 회복 탄력적인 강력한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책은 불에 탑니다. 서버는 다운됩니다. 하지만 지식, 수십 개의 마음에 퍼진 지식은 거의 모든 것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결코 열어볼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생존 가이드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중세 접근 방식은 귀중한 것을 제공합니다. 가장 유용한 곳, 즉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된 사람들 안에 저장된 지식입니다. D. 훈연 보존, 고기를 넘어선 활용. 오늘날 우리는 음식을 훈연하는 것을 맛을 더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베이컨, 연어, 육포. 하지만 중세 사람들은 연기를 전반적인 보존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현대 생존주의자들이 대부분 잊어버린 방법이죠. 훈연실은 고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곡물, 약초, 직물,
의약품 등 모든 것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기의 화학적 성질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나무는 각기 다른 화합물을 방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간주나무와 소나무 연기는 곤충을 퇴치하고 저장된 곡물을 바구미와 나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밀, 호밀, 보리는 며칠 동안 훈연실에 걸어두었고 그 후 연기가 스며든 용기에 보관하여 처리하지 않은 곡물보다 몇 년 더 오래 보존되었습니다. 약용허브는 훈연 처리되었는데 화학적 변형 과정에서 새로운 화합물이 형성되면서 훈연 노출 후 종종 더 강력해졌습니다. 약초학자들은 이것을 시행착오를 통해 알았지만 거의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리넨과 양모 같은 직물조차도 이 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방수성이 생기고 곤충 피해에 덜 취약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연된 어망과 밧줄은 습한 환경에서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가죽도 훈연 처리되었는데 단순히 보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변질되거나 습기를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진보된 훈연실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고기를 위한 뜨거운 연기, 중간에는 곡물을 위한 시원한 연기, 위쪽에는 약초를 위한 부드러운 연기가 있었습니다. 낭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술이었습니다. 나무 시간, 지식만으로 쉽게 상하는 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훈연 보존은 이 고대 기술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중세의 훈연 보존은 전기, 화학물질, 기계 없이 오직 불, 인내, 숙련만으로 가능한 총체적인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3. 점토 배터리. 중세의 에너지 저장 방식, 얼음, 전기, 플라스틱 용기가 없던 시절, 중세 사람들은 오직 점토와 흙만을 사용하여 냉기, 열을 저장하고 물품을 보존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점토 배터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들은 전기를 저장하지는 않았지만 열 에너지를 저장하고 음식, 씨앗, 심지어 약품까지 보존하는 미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냉각 암포라였습니다. 이중벽으로 된 점토 항아리로 벽 사이에 젖은 모래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공성 외부층을 통해 수분이 증발하면서 내부 공간에서 열을 빼앗아 냉각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보관된 음식은 며칠 더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유는 달콤함을 유지했고 고기는 더 천천히 상했으며 과일은 아삭함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개의 얼음 조각 없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열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으깬 돌이나 금속 조각과 섞인 밀도, 높은 점토 벽돌이나 원반이었습니다. 불에 든 다음 천으로 감싸면 몇 시간 동안, 때로는 밤새도록 온기를 방출했습니다. 여행자들은 작은 버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양치기들은 망토 안에 사용했습니다. 추운 집에서는 침대에 놓아 개방된 불꽃 없이 밤새 안전하게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용기에는 재, 소금, 약초의 정확한 혼합물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은 밀봉된 보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씨앗과 약초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생존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시스템들은 재생 가능했습니다. 마모되는 현대 배터리와 달리
점토 시스템은 무기한 재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냉각 항아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열 벽돌은 끝없이 다시 들 수 있었습니다. 수명이 짧은 기술에 중독된 현대 세계의 중세의 에너지 저장은 심오한 것을 제공합니다. 분해되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으며 희귀한 재료가 필요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회복 탄력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전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료가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거의 잊어버린 일종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중세를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전기 없음, 기술 없음, 현대적인 편의시설 없음. 하지만 이 7가지 잊혀진 생존 기술들을 탐구하고 나면 아마도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더 취약한 쪽은 누구일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그들일까요? 중세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용한 재료와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사용하여 자급자족하고 재생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생존 기술을 취미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그 기술들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이론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편리함과 지혜를 데이터와 공동체를 고립과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생존 기술은 어떤 한 가지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여러 목적에 기여하는 삶에 대한 그들의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시스템들이 고립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시스템 사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질문은 이 기술들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작동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원시적이라고 무시하도록 배웠던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 충분히 겸손한가요?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현대적인 오만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번성했던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능가했다고 믿는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생존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4. 휴대용 불씨 주머니. 중세의 성냥갑 라이터나 성냥이 없던 세상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중세 사람들은 오늘날 소수의 생존주의자들만이 터득한 훌륭한 발명품으로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바로 휴대용 불씨 주머니입니다. 농부들은 딱총나무나 갈대와 같은 속이 빈 식물 줄기에 불씨를 넣은 다음 양쪽 끝을 지늘기나 밀랍으로 봉인했습니다. 안에서는 제한된 산소 덕분에 불씨가 꺼지지 않고 천천히 타올랐습니다. 이 불씨 주머니는 가죽 주머니나 나무 용기에 넣어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줄기를 개봉하고 불씨를 부식깃 위에 놓은 다음 부드럽게 불어 다시 살려냈습니다. 마찰도 불꽃도 필요 없었고 단지 보존만이 중요했습니다. 여행자들과 목동들은 종종 여러 개의 불씨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며 필요에 따라 교체했습니다. 일부는 연소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조절 가능한 공기 구멍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놀랍도록
오랫동안 타오르는 특별한 균류를 사용했습니다. 한 기록에는 균류가 2달 이상 불씨를 살려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비슷한 원리로 유지되는 영원한 불꽃을 대대로 끊이지 않고 보존하기도 했습니다. 중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불을 피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던 습한 환경에서 보장된 불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보장된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떨어지면 없어지는 성냥이나 라이터와 달리 불씨 주머니는 폐쇄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즉, 잘 관리하면 결코 교체할 필요가 없는 자급자족 자원이었습니다. 그것의 탁월함은 그때 작동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가장 필요할 때 말이죠.